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작가 강세형, 출판사 샘앤파커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샘앤파커스 출판사의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작가 강세영. 이 책은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둘째,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매는 이유. 셋째, 우리는 모두 섬이다. 넷째,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나는 조금 느렸던 것 같다.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길을 걷는 것도 느렸다. 나는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이미 식사를 마친 맞은편 상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해하는 표정이 내게는 참 익숙하다. 또한 누군가의 뒷모습은 내게 그의 앞모습이나 옆모습보다 익숙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빨라서 나는 뒤처져 그의 뒷모습만 보고 걷게 되니까. 감정에 있어서도 나는 참 느렸다. 나는 누군가에게든 한눈에 반해본 적이 없다. 또한 내 감정을 깨닫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다. 너는 왜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 빤히 보이는데 나 좋아하는 거.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구나 깨달은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좋아했구나.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 만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나는 참 더딘 아이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빵점을 받은 아이는 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미리 배운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 태어날 때부터 워낙 작은 미숙아였고 병치레도 많은 아이였는지라 엄마는 내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 후에도 워낙 작고 성장이 더딘 아이였던 나는 키로 번호가 매겨지는 초등학교 내내 1번 아니면 2번이었고 학교 진도도 잘 따라가지 못해 나머지 공부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 하지만 나는 또 그렇게 느린 아이였는지라 내가 느리다는 걸 깨닫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던 것 같다.
나는 자꾸만 숨이 찼다. 학교를 졸업하고 방송 작가 생활을 하는 내내 난 늘 숨차 했던 것 같다.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을 정하고 바꾸는 것도. 사람들은 참 빨랐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느라 지쳐 나는 언제나 숨이 찼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면 자꾸만 어딘가로 숨고 싶어졌다. 나 숨차.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너는 너무 빨라. 유난히 빠른 듯한 친구와 길을 걷다 내가 멈춰섰을 때 친구가 나를 돌아보며 농담처럼 던진 말. 네가 느리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니? 너 빼고 다 빠르잖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멈춰서 있는 내 주위를 빠르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30도 훌쩍 넘은 그제야 겨우 처음으로 아, 그럼 내가 느린 걸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래서 나는 늘 숨이 찼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나와 다른 속도,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걷고 싶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그렇게 내내 숨이 차고 어지러웠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참 느리다. 읽으면서 계속 그런 느낌이 드네. 한참 바라보고 관찰하다가 또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아, 그랬구나. 참 느리고 더딘 것이 더 너 같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조금씩 써둔 글이 어느새 꽤 모였을 때 한 선배가 했던 말. 그제서야 나는 또 새삼 깨닫게 됐던 것 같다. 아, 나는 정말 느리구나. 그러니 내가 쓴 글이라는 것도 느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나는 그래서 더 반가웠던 것 같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이 쓰고 그린 것 같은 책이나 영화를 만났을 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나만큼이나 혹은 나보다 더 느린 사람들도 참 많구나. 반갑고 그것이 위안이 된 순간도 참 많았다. 느리지만 그 느림 안에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의 느림이 나 또한 싫지만은 않게 느껴질 수 있었으니까.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런 반가움을 안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정말 느린 사람이든 아니면 한순간 불현듯 내가 참 더디고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 쓸쓸해진 누군가이든 나는 느리지만 사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나는 느리지만 나는 사실 다만 조금 느릴 뿐이라는 반가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싸우기도 하고 지랄도 하고 나는 비교적 참는 걸 잘하나 보다. 언젠가 열이 좀 나는 듯 몸살기가 있어 출근 전 병원에 들렀는데 오늘은 무조건 쉬세요 하기에 저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요
했더니 의사가 몹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열이 40도가 넘었어요. 이렇게 회사 가면 일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민폐.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날 출근해 일도 잘하고 무사히 퇴근했다. 건강검진 위 내시경을 할 때도 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서 나는 늘 간단하게 금방 끝나는 일반 내시경을 하는데 야만인. 심지어 내게 이렇게 소리친 사람도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던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왜? 그냥 목으로 한번 쓱 집어넣었다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물론 눈물은 좀 나고 킥킥거리게도 되지만 5분도 안 돼서 끝나니까 그게 더 간단한 거 아닌가?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내시경을 기피한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문턱에 발가락이 걸려 넘어졌는데 좀 아팠다. 하지만 뭐 걷는데 별 이상이 없으니 그냥 좀 아프네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엄마 손을 잡고 할머니 집에 가는 길. 거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엄마 발가락 아파. 학원 길에 앉아 신발 양말을 벗었는데 퉁퉁 부어 2배나 커져 있는 엄지발가락. 바로 직행한 병원에선 발가락 뼈에 금이가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엄마에게 등짝을 때려 맞으며 욕을 먹었다. 아유, 미련한 것. 왜 아픈 걸 몰라? 잘 참는 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건커녕 미련한 짓이라는 걸.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배웠는데도 난 아직도 비교적 참는 걸 잘하나 보다. 그건 또 몸이 아픈 것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나는 마찬가지였다. 일이 좀 많아도 나는 잘 참았다. 그냥 하고 말지. 잘 참았다. 연애를 할 때도 잘 안 싸웠다. 소리 높여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인데다 참기까지 잘하니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 편이었다. 그러다 너 한 번 돌면 그냥 끝나는 스타일이지? 내 연애 얘기를 듣던 선배가 했던 말. 그게 더 나쁜 거야. 결국 터진다고. 터져야 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결국 터져. 근데 계속 참기만 하면 더 골마서 한 번에 빵! 크게 터진다고. 그럼 상대는 얼마나 황당했겠냐? 밑도 끝도 없이 헤어져 하는 걸로 들릴 텐데. 할 말이 없었다.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나는 늘 그랬던 것 같다. 참고 참고 참다. 결국 한 번에 빵. 그렇게 이별한 사람, 그렇게 절연한 지인, 그렇게 그만둔 일이 내겐 적지 않았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지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안 굶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게 참 잘 안 되나 보다. 언젠가 레이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의사가 계속 물었다. 안 아프세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나 묵뚝뚝한 말투로 툭 튀어나온 말. 아파요. 흠칫. 의사의 당황해하는 모습이 너무 티가 났다. 느껴졌나 보다.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하면 뭐 달라져요? 어차피 치료는 해야 하는데 아프냐고 물어보면서 괜히 배려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얼른 끝내요. 나의 묵뚝뚝한 말투에 담긴 이 모든 내심이 느껴졌는지 의사는 안 아파요?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애였던 거다. 아프다, 힘들다. 하지만 뭐 그걸 말하면 달라지나? 그냥 참고 말지. 뭘 그렇게 징징거려? 아프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내심 또한 어쩌면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뭘 그렇게 징징거려? 징징거려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거 진짜 아프다는데? 처음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도 호랑이가 무는 것처럼 고통이 심한 병이라며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일도 하면서 평소의 일상을 그대로 살았다. 몸이 좀 무겁고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의 신경통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하면 어쩔 건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 아파도 내가 그냥 해야지 뭐 였던 것 같다. 그게 몇 해 전 일이다. 과로와 스트레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기 쉬운 질병 대상포진. 그러고 보니 그때의 나는 정말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 그땐 의식하지 못했으나 어쩌면 참고 참기만 했던 마음의 상처가 골마 몸이 아팠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들었다. 며칠 전부터 몸이 무겁고 뻐근한 것이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몸살인가 했는데 오늘 아침 샤워를 하려고 보니 옆구리 쪽에 일렬로 발간 발진이 보였다. 몇 해 전과 똑같은 발진. 신경계를 따라 줄무늬 모양으로 일어나는 발진. 대상포진이었다. 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다. 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대상포진이 왜? 요즘에 나에겐 과로랄 게 없었는데 왜?
그래서였던 것 같다. 몇 해 전 대상포진 역시 참고 참기만 했던 마음의 상처가 골마 몸이 아팠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 요즘의 나에겐 과로랄 게 없었으니까. 다만 마음이 좀 아팠을 뿐.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또 참고 혼자 끙끙거리며 참고만 있었던 나. 결국 그 마음이 골마 빨간 줄무늬 발진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싸우기도 하고 지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안 굶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오래전 선배에게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거울 속 빨간 줄무늬 발진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일요일 오후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온하다 못해 나른하기까지 했던 일요일 오후. 책을 끼고 뒹굴다 선잠에 빠지려던 찰나. 누운 상태 그대로. 잠이 묻은 나른한 말투 그대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나. 그런 나를 3초도 안 돼 벌떡 일으켜 세운 후배의 목소리. 후배는 울고 있었다. 유난히 볕이 좋은, 유난히 하늘이 높은 그 하늘로 떠가는 뭉게구름이 유난히도 평화롭던 9월의 일요일 오후. 후배가 울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름 그 끝자락의 평온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후배의 울음 사이에 서 있던 나는 순간 현실 감각을 잃었다. 휘청. 나는 조금 어지러웠다.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는 동안 후배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울음 사이로 튀어나오는 후배의 말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였지만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사랑을 잃은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것뿐. 그리고 나는 조금 어지러웠다. 전화를 끊고 잠깐 멍하니 앉아있다. 자전거를 타야지 싶었다. 한강을 따라 한참을 달리고 돌아와 샤워를 하고 일요일 오후니 대청소를 하고 저녁이 돼 밥을 하고 과일을 먹으며 9시 뉴스를 봤다. 그러곤 소화를 시킬 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다시 밖으로 나와 집 주변을 한 바퀴 휙 도는데 자꾸만 어떤 TV 속 광고 문구가 떠올랐다. 당신은 기분 좋을 때 웃고 기분이 나빠지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른이 되는 대가로 당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가볍게 보이지 말아야 했고 철들어 보여야 했으니까요. 늦여름 평온한 오후, 창밖 풍경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울어대던 후배의 목소리. 그리고 그 틈새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부유하고 있었던 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이 문구가 떠올랐다. 당신은 기분 좋을 때 웃고 기분이 나빠지면 울었습니다. 나는 울음이 나지 않는다. 밥도 너무 잘 먹고
잠도 너무 잘 자고, 심지어 운동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요즘에 나는 이상하리만큼 멀쩡하다. 그런데 후배는 울었다. 곧 부서질 듯 울어댔다. 그래서 생각났다. 사랑을 잃고 그 후배 마냥 부서질 듯 아파하던 과거의 내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울음이 나지 않는다. 나 또한 사랑을 잃었는데, 지금의 나 또한 사랑을 잃은 사람인데, 과거의 나처럼 부서질 듯 아파하지 않는다. 며칠 전 이별 앞에서도 나는 참 덤덤했다. 집에 돌아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내가 그를 덜 사랑했던 걸까? 그건 아니다. 과거의 사랑 못지않게 뜨거웠고, 그와의 미래를 상상해보며 행복해도 했고, 사소한 다툼에도 많이 아파했던 나는 분명 그를 많이 사랑했다. 그럼 당신은 어른이 된 대가로 당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가볍게 보이지 말아야 했고, 철들어 보여야 했으니까요. 광고 속 문구처럼 나는 이제 어른이 된 걸까? 하지만 나는 불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데, 가볍게 보이고 싶지 않다. 철들어 보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울음이 나지 않았다. 부서질 듯 울어대는 후배의 목소리 앞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 그리고 떠오른 노래. 어른이 된 난 어지러워. 감정에 휘청이는 후배와 감정에 휘청했던 과거의 나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 그러기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나의 평온한 현실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쩐지 계속 조금 어지럽다. 내맘 같지 않은 지금. 초등학생 시절, 나의 미래와 관련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딱 하나뿐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 세뇌 교육의 놀라운 효과였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미래 의사로 교육받았으니 그 시절 나는 당연히 내가 어른이 되면 의사가 돼 있을 거라 생각했다. 중학교 시절엔 그 당연함이 수학자로 옮겨갔다. 나름 내 미래에 대한 사고의 프레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일인데, 그 계기는 실로 우스웠다. 주요 과목 국영수 가운데 국어, 영어는 늘 평균 이하였기에 그나마 나은 수학에 애정이 가고 있었는데, 잘생긴 수학 선생님까지 만나면서 수학에 올인. 그렇게 나의 미래는 수학자로 결정됐다. 국문과로 가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였다. 수능 준비 필독서였던 한국 단편 문학선. 너무 재밌었다. 지나치게 재밌었다.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부터는 책만 봤다. 계속 책만 보면서
살면 좋겠다 싶었다. 그럼 교수가 돼야 하나? 일단 국문과 가지 뭐.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교수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적중률 0%. 내 미래에 대한 나의 예측은 적중률 0%를 자랑한다. 거창하게 장래 희망까지 안 가도 내가 예측했던 나의 30대 일상엔 잘생긴 남편, 토끼 같은 애들도 셋쯤, 잘 꾸며진 아파트, 빨간색 자동차 등이 배치돼 있었는데 그중 지금의 나, 30대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첫사랑을 앓고 있을 때는 당연히 몇 년 후 이 사람과 결혼해 알콩달콩 살게 될 거라 예측했으나 지금은 그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이와의 미래에 우리 아이 이름짓기 따위에 말도 안 되는 닭살짓 또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분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이 낳고 잘 살고 계신다. 물론 그때 우리가 지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진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 사고나 격정적인 감정 변화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소한 계기와 인연으로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순간순간 이루어진 나의 선택들이 모여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삶으로 나를 데리고 온 것이다. 돌아보니 말이다.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이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내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을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것은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산다는 게 내 맘처럼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렇게 살다간 5년, 10년, 20년, 빤히 보이는 나의 미래 또한 사소한 계기와 인연이 어느 날 또 찾아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나의 선택이 미묘하게 방향을 틀어 지금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미래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나는 위로받고 있었다. 내 맘 같지 않은 삶,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의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나는 가끔 두렵다. 단순한 육체의 늙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늙을까봐, 내가 변할까봐,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게 혹은 잊게 될까봐.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했던 누군가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 있을까봐. 나는 10년 후, 20년 후, 그보다 더 후에도 글을 쓰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내가 꿈꾸는 글을 나는 10년 후, 20년 후, 그보다 더 후에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의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와 아주 오랜 시간 후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